有一个男人逼我亲他，可我现在却只想亲你。 신족의 새 나라, 호령과 진영, 그리고 서염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세상. 호령국의 공주 소요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를 따라 서염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 소요의 곁에는 언제나 사촌 오라버니 창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영과의 전쟁 도중 서염의 넷째 왕자이자 창현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그의 어머니마저 창현의 눈앞에서 자결하게 되죠. 슬픔에 잠긴 창현을 위로하는 소요. 哥哥别怕，都会陪着你的。 이후 소요의 어머니마저 전장으로 떠나게 되고 그녀는 진영의 대장군 적신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현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서염의 다음 왕이 되고자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렸고 숙부들 역시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었기에 서염 왕은 창현이 힘을 기를 때까지 소요를 옥산에 보내기로 합니다. 你想我的时候，就把它拿出来看看。我一定会尽快去玉山接你回来的。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 두 사람. 그렇게 300년 후 진영을 점령한 서염이 호령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마을 청수진. 그런데 어째서인지 옥산에 있어야 할 소요가 민소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청수진에서 의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就来我回春堂找我们脚六啊！ 과거 오해로 인해 옥산에서 도망친 소요는 자신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정체를 숨기기 위해 외모를 바꾸게 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위장하며 살았던 탓에 본래의 얼굴을 까먹고 맙니다. 그렇게 청수진에서 의원 민소육으로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소요. 그러던 어느 날 청수진에 한 남자가 누이 동생과 함께 이사를 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헌. 진짜 정체는 300년 전 소요와 이별한 서염의 왕손 창현이었죠. 과거 숙부들에게 밀려 호령국의 볼모로 보내진 창현은 진영국의 잔당을 잡기 위해 청수진에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창현은 낮에는 주막에서 술을 빚고 뒤에서는 몰래 소요의 행방을 찾아다니지만 바로 코앞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당연히 소요 역시 주막을 운영하는 상인 헌이 그 창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평범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소요는 우연히 한 거지를 발견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지만 과거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과 겹쳐 보이는 그의 모습에 거지를 구해옵니다. 심한 고문으로 인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지를 정성껏 치료하는 소요. 하지만 신족인 거지를 평범한 약으로 치료할 수 없었고 결국 소요는 영약 그 자체인 자신의 피를 먹여 거지를 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몸을 회복한 거지는 단정해진 모습으로 소요 앞에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갈 곳이 없다며
곁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지의 애원에 소유는 이름을 지어주며 行， 그를 하인으로 거두게 됩니다. 留下吧。有几片叶子，叫它什么？ 17票。 从今天开始，你就叫叶17。 자신을 구해준 어디서 은인 니 소유가 샤오신디야. 여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엽십칠은 소유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고 有媳妇儿了。 소유 역시 총명하고 싹싹한 17에게 점점 정을 주게 됩니다. 大将军这么信任那个敌军的指挥官， 진영군 잔당의 책사이자 是着实是令人不 강력한 安 힘을 好吧 가진 요괴 상류 때문에 창현이 골머리를 앓던 차 약초를 캐기 위해 진영군 영역에 발을 들인 소유는 운 나쁘게도 상류와 딱 마주치고 맙니다. 상류는 소유가 만든 독에 흥미를 가지고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앞으로 자신을 위해 독을 만들라 협박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원수 같은 주종 관계가 시작됩니다. 配药， 소유는 상류를 죽이고 자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독을 쓰지만 상류에게 독이란 영양제와도 같았죠. 你很想毒死我吗？ 심지어 소유의 피가 영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만능 포션으로 여기며 피까지 빨아갑니다. 하지만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는 소유. 小头呀，哦，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멸시하는 남들과 달리 상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봐주는 那那种 소유에게 狐狸呢？ 상류는 마음이 풀어지고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며 점차 가까워집니다. 小廖，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불안해진 엽십칠. 그는 소유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직진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지는 엽십칠의 진짜 정체. 그는 환가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대보 도산 가문의 차남 도산경이었습니다. 도산경은 엽십칠의 이름으로 계속 소유의 곁에 머물고자 하지만 소유는 차기 가주의 신분을 되찾은 그를 밀어내죠. 그러던 중 진영군 병사들이 잇따라 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다급해진 상류는 도산경의 목숨을 인질 삼아 소유에게 약재를 구해올 他 것을 根本回到 요구합니다. 家中， 하지만 진영군의 상황을 如果病 눈치챈 情控制 창현이 不住， 약재를 모두 빼돌리고 결국 소유는 창현과 함께 청주신에 온 호령의 둘째 공주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 안염을 납치해 약재를 되찾아옵니다. 这一次，我绝不允许妹妹丢了。先生，去给我找最有经验的行刑人。 그 대가로 창현에게 잡혀가 끔찍한 고문을 받는 소유. 这一次，哥哥总算没有弄丢你。 서로를 생각하며 고문을 가하고 견디는 두 사람의 엇갈린 밤이 지나가고 도산경과 상류가 협력해 소유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소유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是我。 동시에 창현은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는데요. 자신이 받는 고통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권리를 창현에게 심은 소유. 今日我 이 若杀 사실을 了 알게 된 상류는 소유를 이용해 창현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소유를 도와 창현을 위기에 몰아넣던 소유는 그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창현임을 알게 되고 对不起。 我操！江， 이후 정체를 숨긴 채 창현을 찾아간 소유는 300년 만에 오라버니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십니다. 창현은 자신을 죽이려 했다가도 목숨을 걸고 구해준 소유의 정체를 의심하고 때마침 소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호령의 왕은 창현을 시켜 소유를 호령으로 데려오라 명을 내립니다. 慢点儿， 급히 청수진을 떠나려다 도산경과 함께 창현의 수하들에게 붙잡힌 소유. 이후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데요. 从那天起，我就决定，我永远都不离开你。15年，你给涂山璟15年，15年后，涂山璟还你一个叶时期。 도산경의 고백을 들은 소유는 그와의 미래를 약속하고 두 사람은 함께 호령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文小六腿上有伤， 소유를 你可 관찰하던 以在睡前 호령왕은 눈앞의 听着 그녀가 故事吃一些。 30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 소유임을 눈치채고 마침내 소유의 정체를 깨달은 창현은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其实你早已经告诉我你是谁。 과연 소유는 잃어버린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새 남자와 얽힌 운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뷰쿠키 김리쿠입니다. 오늘 리뷰로 보여드린 드라마는 올해 7월 중국 텐센트에서 방영한 선협 로맨스 드라마 장상사입니다. 장상사는 올해 방영한 중국 고장극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선현물 보증수표로 자리 잡고 있는 배우 양쯔와 장만희 등위 단건차 세 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펼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엔 기다리고 있던 선현물 고장극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다양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앞선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연화로, 장월신명과 함께 이 장상사를 너무 재미있게 봐서 추천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장상사는 중국 방영 당시 위티비를 통해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일찍 다음 회차를 보기 위해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중드 자체가 방영 시간이 짧은 편이라 재미있는 작품은 보다 보면 어느새 최신 회차까지 수루룩 다 보게 되는데 이 뒷내용이 한국에 아직 서비스되지 않았을 때 익스프레스 VPN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중드 마니아 분들이 VPN을 통해 중국 드라마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위티비의 경우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해 다른 나라로 온라인 위치를 바꾸면 한국보다 며칠 빨리 풀리는 회차를 볼 수 있습니다. 위티비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중드만이 아닌 꽃보다 남자나 해리포터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익스프레스 VPN은 105개나 되는 나라로 사용자의 위치를 바꿔 내 지역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수천 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VPN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TV 등 8개의 기기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 계정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是不是很好看？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재미있는 드라마 많이 보시라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3개월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스 VPN까지 돌려서 볼 만큼 재미있는 드라마 장성사는 주인공 소유 역의 배우 양쯔와 새 남자 주인공 장만이, 능위, 당건차 배우가 각 커플이 가진 서사와 케미를 각기 다른 매력으로 훌륭히 소화해 주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장성사가 기술이나 연출력이 그렇게 좋은 드라마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장면에서 어설픈 CG와 빈약한 소품, 이해할 수 없는 연출까지 더해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드라마를 추천하는 이유는 오직 풍부하고 재미있는 서사 때문입니다. 장성사는 장르는 선엽이지만 고장 암투극의 스토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소요가 상현, 도상경, 상류 이 3명의 남자와 각기 다른 사연으로 얽혀 3가지 세계의 사랑을 경험하며 동시에 암투에 휘말리는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원작 소설이 중국에서 대히트를 친 드라마 보보경심 원작 작가의 작품인지라 서사 하나는 믿고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생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겠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창현과의 사랑. 한 사람만을 바라볼 것을 약속했으나 비극적 운명에 빠진 도상경과의 사랑. 원수 같은 사이로 시작했으나 같은 과거를 공유하며 모든 것을 내어준 상류와의 사랑. 누구 하나 빠질 것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과연 어떤 커플이 이루어질지 예측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성사는 시즌2 방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흥미로운 관계성,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마 장성사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